자, 교재는 452페이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공판 절차가 뭐고 그 밑에 중심지위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공개주의입니다. 자, 공개주의는 밑에 나와 있죠? 일반 국민에게 재판 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돼 있고, 그 근거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눈으로 보세요. 자, 판례 나와 있죠? 자, 헌법 제109조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재판 공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검사, 기소, 공소 제기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조문 가보세요. 조문 가보시게 되면 공소 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밑줄 그으시고 X, 이거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재판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하기 전이죠. 전자셈을 치시고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미리 X 하시고,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위반 효과 나왔네요. 항소유, 상고유가 됩니다. 자, 밑에 자,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그 밑에 원심이 공개 금지 사유로 삼은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냐면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인데, 이것은 밑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뭐죠? 여기 헌법조문에서 밑에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사유도 아니고 또 헌법이라든지 이런 공개금지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심이 공개금지한 결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제안을 볼게요. 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한 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는 것, 이러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여기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청권을 발행하게 되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왜 그랬나요? 법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정의 규모가 1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방청인 수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뭐다? 이 공개재판주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자, 법원조직법 가볼게요.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런데, 자, 이 심리는, 그 중에서 이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앞에 보시면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판결이 나와 있지 않죠. 그쵸? 심리는 비공개할 수가 있지만, 이 판결의 선고는 무조건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색깔 칠할까요? 심리입니다. 심리. 자, 판결까지 끼워 들어가면 틀려요. 자, 됐고, 그래서 판결은 뭐다? 항상 공개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형소법 피해자 진술 비공개 한번 가볼게요. 법원은 범죄로 인한 이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이 당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년법 나와 있죠.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호사건일 때 그래요. 보호사건. 그래서 형사사건은 당연히 공개죠. 당연히 공개이지만 이 보호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끊고요. 그래서 심리는 공개하지 않지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원칙은 뭐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건 됐고 그 밑에 법정 촬영 녹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판사의 재판장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자, 밑에 2항 가볼까요? 자, 재판장은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끊어볼게요. 자, 동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촬영을 허감이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때에는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2항의 단서를 적용했죠. 적용해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이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허가를 받고서 촬영, 중계 방송 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퇴정을 명할 수 있고, 자, 그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두 변론주의죠. 구두 변론주의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가 합쳐진 말인데, 자, 밑에 조문 볼게요. 자,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는 거죠. 근데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에 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판결은 판결은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두로 해야 된다 되어 있고, 자, 나머지 건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두주의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변론주의 나와 있는데요. 변론주의에서 2번을 체크하세요. 형사법상 규정된 이 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호신문 제도에다가 미칠 것이고 아직 안 배웠어요. 교호신문 제도가 변론주의 제도적 표현이다.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시험에 나온 것 등 시험에 출제가 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건 됐고 밑에 CF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서 직접주의 한번 가볼게요. 직접 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하나는 실질적이 나와 있어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서법원이 재판 기초가 되는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실질적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본 증거를 재판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대체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한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12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형사법은 밑에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삼을 수가 있고 이때 또 가장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 기초로 삼아야 하며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그쵸?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팔 한번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장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되죠. 또 판결법원 구성의 법률에도 역시 위반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집중심리주의죠. 자, 무슨 뜻이냐? 공판기일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특히 이틀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서 연을 계속해서 심리 때려라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조문 한번 가볼까요?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되어 있고 특히 이틀 이상 걸리는 것은 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일 때려라. 그쵸? 그리고 이 여러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한날 언제 합시다 이렇게 일괄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요 사항 한번 가볼까요?
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후의 공판기일로부터 이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4일 동그라미 치시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숫자 받으시고요.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근데 위에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항 한번 가볼게요. 자,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교한 기일에 한다. 요거 밑줄 그시고 변론을 종교한 기일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CF 한번 해보시고요. 변론을 종결한 후 이길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즉일 선고예요. 이길 선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이 아닌 이길 선고 원칙이 아니라 변론을 종교한 그 당일, 그래서 즉일 선고의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집중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밑에 1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파란색으로요.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CF 한번 해볼까요? CF. 자, 특정 강력범죄에 한하여 하면 틀려요. 이 집중심리시에도는 뭐다? 특정 강력범죄 하나여 인정된다 하면 틀린다고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공판심리 범인대 심판 대상.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고 불리의 원칙. 그쵸? 검사 공소 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심판할 수가 없고 이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심판 대상 관련해서 이원설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는 제가 311페이지 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고 그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고 그쵸? 요 잠재적 심판 범위 대상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비로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 그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판례 한번 볼까요? 자, 법원의 심판 대상은 그랬네요. 자, 공소사실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공소장에 예비적 태길적 기재가 된 것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소송 발전에 따라서 추가 변경된 사실 동그라미 3번. 이것들이 전부 다 심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이 잠재적 대상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로 심판 대상이 되었을 때 한해서 자,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심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즉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지만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따라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 공소장에는 명예훼손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비적 심판 청구도 없는 이 없는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뭐다? 불거불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네요.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까요? 자, 위에 건 그냥 읽어보세요. 뭐 판결 선고시를 대상으로 한다 뭐 돼 있는데 기준으로 한다 돼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포괄일자라 할지라도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명시가 되어 있지 공소장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않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공소장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법원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동그라미 쳐보시고 역시 불거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뭐 여기도 뭐 동그라미 쳐도 괜찮아요. 뭐 동그라미도 세모도 의미가 없고 그냥 체크만 잘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중 어느 한 죄로서만 공소가 제기가 되었을 때, 그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를 받고 인정했다든지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거분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다음 6번은 1번만 봐두시면 돼요. 1번 체크하시고 2번은 몰라도 됩니다. 어느 범죄 사실이 일반법, 특별법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때 일반법의 기소를 했고 그 일반법 적용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하게 된 것은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뭐다?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받으시고. 자, 위에 거 한번 또 한번 가볼까요?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죄가 여러 개예요.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하나. 다음 무면허 운전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하나 각각. 의료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보상법 위반 하나. 그럼 총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검사가 4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무면허 운전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결국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될 텐데 자, 무면허 운전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형과 그쵸? 나머지 3개를 플러스 시켜서 피고인에게 형을 정한 것은 뭐다? 불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빼야 될 텐데 이걸 다시 빼지 않고 그냥 요거에다가 나머지 3개를 합해서 형을 정한 것은 뭐다? 불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대요.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자,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는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또 범위 내라는 거예요. 범위 내였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오김이 분명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불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 이 전과사실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다 할지라도 심리 처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형법시험에서 법원 행정고시에서 기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이 법조나 구형과 관계없이 재량으로서 벌금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